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 하는 팩트체크 소셜 라이브죠. 네. 예.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예. 할까요? 네. 가요? 격려사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주어진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드디어 또 한 달 만에 여러분께 찾아뵙는 월간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라고 한마디 좀 올려주시면. 아, 오늘도 혹시 댓글 단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 드리나요? 네.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저희 소라 큐브. 아, 큐브. 소셜라이브 큐브 여러분들께 또 댓글 저희가 읽어드리면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용권은 이제 안 드리나요? VOD 이용권은 VOD 이용권은 아쉽게도 네. 마이크를 이쪽으로 돌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쪽에도 저희 이 스텝 도와주시는 우리 카메라 선배가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이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뭐 간단하게 근황 네. 소셜 라이브 근황 토크부터 예. 할까요? 네, 이가 기자. 예, 할 얘기가 많다면서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지 않을 거지만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처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900회를 맞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TV 방송으로는 이렇게 데일리로 팩트체크를 하는 코너가 국내에서는 최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아마 전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900회였고요. 나중에 1000회가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될 텐데 그때는 좀 기념하는 그런 걸 좀 저희가 안나경 앵커께서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가 기자와 함께. 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10월 월간 팩트체크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의 근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렇게 이런 행사를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2019 해서 뒤에 여기 한자로 다 되어 있는데요. 네. 10월 5일, 6일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 제가 대만의 타이베이를 다녀왔습니다. 오, 네, 중요한 건 뭐하고? 휴일날 다녀왔다는 거죠. 출장을. 네, 휴일에 출장을 일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 대만에서 그 아시아 팩트체크 포럼이라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팩트체크 센터에서 아시아 지역의 팩트체크 관계자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이런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공유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동북아 세션으로 일본과 저 한국 이렇게 두 나라가 같은 세션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 두 기자가 일본의 팩트체크 둘 다 온라인 매체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분이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옆을 보고 있고 가운데는 대만의 언론 학자 유명한 언론 학자인데 이렇게 각자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청중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예시로 들고 간 게 한일 기술 격차 50년 팩트인가라고 해서 그 야당 의원이 한일 간의 기술 격차 50년인데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걸 다 따라잡으려고 하냐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그 취재 멘트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50년이 아니었던 거였는데 네. 제가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다 달아서 영상을 틀었는데 공교롭게 또 일본 기자들과 함께 이 세션을 해서 약간 일본 기자분들이 조금 알고 갔나요, 혹시? 일본 기자들이 그 자리에 온다는 걸?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토론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네. 이분들은 약간 그때 한일 관계가 또 안 네. 좋지는 않으니까 이런 게 있었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살짝 기분이 완전 좋아 보지는 않는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언론사에서는 저희만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것도 네. 이가을 기자만. 네. 제가 뭐 이제 오대영 선배가 다 해놓은 거를 아니죠. 네, 갑자기 제가 하게 그 됐습니다. 사진 하나인가요?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황 토크.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팩트체크 비하인드로 지난번에 했던 아이템 중에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추가로 이게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팩트체크 끝맺음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끝이라고 보시냐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yes or no를
딱 맺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기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당연할 거고요. 네. 근데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끝이 안 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죠. 맥락에서 이럴 때 이런데 이럴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럴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게 또 끝일 것 같고요. 네. 또 저희는 이제 방송 특성상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전까지. 네, 사실은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일단 어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그제 발언이죠. 그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그분은 삼천교육대에 가서 한번 훈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발언을 그제 했고요. 네. 어제 이게 극기훈련 같은 거 한번 받아봐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한 거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해명이 또 논란을 키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들으면서 아마 많이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야 너 한번 군대 한번 갔다 군대에서 한번 기합 한번 받아야겠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만약에 뭐 좀 가혹행위 이런 거 당했던 분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단순한 뭐 군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삼천교육대라는 우리 국가와 군도 스스로 다 인정을 하고 사실로 드러난 인권 유린 유린, 사건. 네, 맞아요. 학대 네. 이 사건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 게 물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그 정당성 삼천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또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네. 저희는 이거를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렸으면 더 시간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아 이거 너무 네. 2006년에 국방부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것 중에 이제 사망자 삼천교육대에서 사망하신 분들 54명의 사례를 쭉 모아놓은 건데 이것도 54명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더 많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80년 8월 8일 이 이름은 저희가 그 보고서에 일부러 공개된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지우진 않았습니다. 네. 이 사망하신 분들인데 80년 8월 8일 중대장 면담 시 태도가 불량하다고 간부들에게 주먹 전투화로 맞았고요. 그 뒤에 내무반에서 사망했습니다. 맞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태도가 불량하다. 네. 면담할 때. 네, 내무반에서 맞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걸 보면 37살 한모 씨인데 전신을 구타당했습니다. 역시 내무반에서 전신을 구타당했고, 근데 저는 더 황당한 게 21일에 전신을 구타당했고요. 25일에 유격체조를 또 합니다. 그게 맞으면서 유격체조 이런 거 다 또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호흡을 못해서 열애됐다가 의무실에서 사망합니다. 또 이게 제일 저는 좀 가슴 아팠던 게 구타를 당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유격훈련 그대로 받아야 되고 그런데 뭐 사망하고 그 다음 거 볼까요? 구보 그러니까 행군 이런 거죠. 구보 시 낙오했어요. 근데 체력이 좀 없거나 힘들면 낙오할 수밖에 없죠. 낙오를 한 이유로 간부가 머리를 때립니다. 왜 낙오했냐라고 요즘 같으면 이렇게 같이 짐을 들어주고 같이 끌고 갔을 텐데 또는 앰뷸런스를 태웠을 텐데 왜 낙오했냐고 때리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 식당에 갔으나 밥을 먹지 못하고 의무대에서 사망합니다. 41살 윤모 씨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만약에 봤다면 뭐 누구든 삼천교육대에서 한번 교육 좀 받아봐야겠어 라고 농담도 못할 그러니까요. 거라는 거죠. 네. 그것도 전 육군 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사 출신의 육군 대장이고 네. 뭐 이거는 곁가지 얘기지만 심지어 1988년에 노태우 대통령, 그 육사 선배죠 어떻게 보면 박찬주 전 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도 88년에 지난 시대 아픔을 치유하는 사면과 함께 삼천교육대 사건, 지난 시대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억울하게 피해 입은 분들께 보상을 해주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1988년에 이렇게 밝혔어요. 50 청문회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노 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밝힌 뭐 그런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규정을 이건 완전 학대다 인권 유린이다라고 지고 갔는데 네. 2019년에 그것도 자신이 자청한 63빌딩에서 그 좋은 네. 자리에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다 불러놓고 말한 게 그런 거다. 글쎄요.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서 네가 삼천교육대 가라라고 뭐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맞지 않으니까 누구도 삼천교육대는 가면 안 되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네. 사안인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죠. 네.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웠다. 아까 방금 그
좀 사망한 게 그게 좀 안타깝고요. 삼천교육대 관리자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지라고 동동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부가 처벌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해 받으신 분들이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삼천교육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민주화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회복 또 명예 회복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특히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크게 몸이 상하거나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후유증으로 지금 이제야 그때 상처 때문에 뭔가 발현되는 네.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것 때문인데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그때 가혹행위 당한 게 많은 영향을 줬을 텐데 이거를 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직도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저희 박민규 기자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분 뭐 지금 재심도 많이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삼천교육대에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개헌법을 넌 어긴 거야. 왜냐면 개헌법에 따라서 삼천교육대가 설립된 거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인진상정인데 너 개헌법 어긴 거야 하면서 징역 그것 때문에 또 징역을 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당연히 이건 위헌 소지가 있는 삼천교육대니까 당연히 무효다. 그러니까 징역 살 필요 없다. 자체가 무효로 그렇습니다. 판명이 났잖아요. 불법이고 헌법에서도 위배된 위헌이고 네. 그래서 무효다라고 정확히 작년 12월에 대법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써 좀 약간 좀 추억이 돼버린 네 전광훈 이른바 전광훈 목사의 헌금 태극기 집회에서 헌금이 또 10월 초에 네. 좀 사실상 핫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부금품법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맞습니다. 10월 3일에 개천절 집회에 1억 7천만 원이 모였다고 전 목사가 실제로 어떤 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네. 있습니다. 그 1억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에 저기를 등록을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1억이 넘지 않으면 지자체에다가 우리 이거 기부금 받을 거야라고 모금을 할 거야라고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1억이 넘으면 행정안전부고요. 네. 1억 미만이면 지자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000만 원 이상. 여기서 제가 지금 잠깐 제가 지금 공부가 덜 된 느낌이 드는데요. 1,000만 원 이상 그쵸.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1억 이상이면 행안부, 1억 미만이면 지자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혹시 제가 틀렸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등록을 어디 하냐에 따라서는 그도 액수가 또 갈립니다. 네. 억 단위로. 근데 저희가 양쪽 다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 둘 다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으로 봐야 된다. 헌금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바로 짚어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목사고 당시 기도도 하고요. 태극기 집회 때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하니까 무대 올라간 사람들도 상당수가 목사고 이러니까 이거는 기부금품법 적용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지금 종교 집회고 그래서 헌금을 받은 겁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자, 이게 기부금품법에 보면요.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바로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부에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일 때가 헌금입니다. 그럴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냥 걷어도 돼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혹시 종교를 탄압하는 데 쓰이면 안 되니까. 그런 제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집회 주최 측은 투쟁본부였죠. 네. 그리고 고유 활동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단체면 그 기독교 활동이 고유 활동이어야 되는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 투쟁이 과연 기독교 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에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이어야 합니다. 물론 태극기 집회에 모인 분들이 당시 정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신도가 많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건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부금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장 하나로 어떻게 보면 그
이건 종교 집회니까 헌금을 거둔 겁니다. 헌금이 뭐가 문제예요라고 하는 걸 반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요. 행안부에서 뭐 어떤 해석을 또 내려준 게 있냐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건 기부금품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부금 거둘 거예요라고 등록을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한다. 그래도 우리는 안 받아줬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왜냐? 이 기부금품법에 뭔가 모금을 하려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는 네, 거죠. 만약에 제가 집행유예 지금 집행 중인데 모금할래요라고 만약에 행안부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저의 범죄 이력 같은 걸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이 사람 집행유예 중이잖아라고 하면 아예 모금 이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절.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는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을 하고자 했어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이 전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고발장을 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부분으로 고소고발을 했는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네. 어쨌든 전 목사에 대해서 당시 어떤 그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시민단체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본방보다 지금이 더 좋은데 팩트체크 시간 늘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마디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본방은 좀 안 좋다는 아니시죠? 네, 저희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 오래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 오래 말씀드리면 사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저희 뉴스룸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또 다양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비하인드 뉴스가 시간이 더 길죠? 팩트체크보다. 예, 요새는 비하인드 뉴스가 한 6분 정도 되고 저희는 한 4분? 오늘은 한 3분 정도 됐고요. 그걸 조금씩 한번 늘려볼까봐요. 야금야금. 예, 이 부분 꼭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비하인드 뉴스보다 팩트체크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안나경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박성태 선배한테 혼나면 어떡하죠? 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뭐예요? 당시 또 이제 태극기 집회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 네. 촛불 집회 있었을 때 빈자리에 촛불을 놓고 참가자 수 부풀렸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네. 이건 저희가 이 확산되는 경로도 반드시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억이 이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민경호 의원이 올렸다가 내렸잖아요. 네, 요겁니다. 10월 7일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띄엄띄엄 안고 빈자리 촛불 켜놓고 풍선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프로 시위꾼들의 대표적인 참가 인원 부풀리기 장난질입니다. 라고 해서 밤에는 순식간에 참가 인원을 2~3배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약간 방석같이 보이는 게 이렇게 있고요. 네, 풍선이 있고. 노란 풍선이 있고요. 어떤 광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빈자리에 풍선을 놓아두고 촛불을 놓아둔 것 자체는 이 사진을 보면 맞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팩트체크 시간을 짚어드렸지만 네. 본방에서도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최근에 또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 사진은 서초동 촛불 집회 상황이 아니라 국정농단. 2016년 말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국정농단 규탄 촛불 집회입니다. 네. 그리고 서초동이 아니라 이곳은 뒤에 잘 보시면요. 이순신 네. 장군 동상이 광화문 있죠. 광장인 거죠.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방석을 깔아놨느냐, 빈자리를 일부러 놔둔 것이냐, 참가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구명조끼를. 이렇게 놓아둔 거거든요. 네. 저희가 2017년 초에 당시 이 퍼포먼스를 했던 실제 예술가와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올려 놓아주시고 또 거두는 것도 집회가 끝나면 거두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놓는 것도 도와주시고 뭔가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아주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실제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자, 이 사진을 저희가 방송 중에는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는데 소셜 라이브니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부러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너무 이렇게 진하면 광화문 촛불 집회라는 게 다 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회를 진짜 날렸네요. 그렇죠. 이게. 왜곡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 사진 밑에 보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런 가짜뉴스를 보고 일부러 이거 이렇게 뒤에 빛을 강하게 해서 날린 거 아니야라고 지적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저도 내심 그런 마음이 들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렇게 정치인들이 저희가 늘 가짜뉴스의 그 확산 경로를 쫓다 보면 네. 정치인들이 확인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린다거나 그래서 더 많이 퍼뜨리게 하는 네. 경우가 많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올리면 댓글에는 역시 뭐 그럴 줄 알았어. 촛불 집회 참가자들 일부러 이렇게 너네들 돈 많으니까 방석까지 이렇게 깔아놨구나. 방석에서 편안히 집회하라고 이렇게까지도 댓글 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안나게 앵커도 이제는 이 정도의 경로는 익숙하실 거예요. 워낙 이제는 정형화된 것처럼 보기까지 네. 하는데 방금 보신 그 사진이 어떻게 조작이 됐냐면요. 최근에 다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7년 3월 5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규탄 그 국정농단 규탄 집회 때 벌써 일간베스트 일베 저장소라는 그 웹사이트에는 방석 미리 깔아놓고 촛불 준비했구나 라고 이미 이 사진을 왜곡하더라 라는 거예요.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나흘 뒤에는 박사모 커뮤니티에 숫자 늘리기 위한 조작질 현장이다 라고 이미 이렇게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번 소비가 된 가짜뉴스예요. 그런데 이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올라온 거죠. 또 이번에 서초동 촛불 집회를 기화로 다시 이게 부활된 거죠. 일간베스 똑같이 돈 들여 방석 세팅했다라고 똑같이 2년 전에 그 논리가 그대로 되고요. 또 어떤 특정 사이트에는 풍선과 촛불로 분신술이다 라고 했고 방금 보신 정치인의 SNS에도 비슷하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이런 글들이 그러면 삭제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일부는 삭제되고 아직 남아 있는데 뭐 여러분이 쉽게 뭐 구글에서 검색하실 수 있을 정도로 터져 있고요. 저희가 항상 가짜뉴스 이렇게 단순히 가짜뉴스입니다라고 짚어주는 것 이상으로 가끔씩 이렇게 추적해본 경로를 짚어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아이템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분하시고 딱 보면 저건 걸러내셨으면 가짜야.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주제로 이야기할 게 있나요? 네, 저희 오늘은 이렇게 좀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 정도로 가지고 왔고요. 저는 네. 좀 한 가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고인을 모욕하는 게시글과 댓글에 맞습니다. 관련된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네. 그 뒤에 다음 카카오에서는 이제 연예 뉴스 댓글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샵 검색할 때 네.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아. 네이버도 일부 개편을 했어요. 좀 카카오보다는 소극적이지만 예. 일부 개편을 했는데 로그인을 해야지만 연령층별로 실검이 뜨도록.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바뀔지 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무슨 실시간 검색어 목록 자체를 아예 비공개로 전환할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네. 다음이 하기도 했고 예. 이걸 연내하겠다고 하기도 해서 좀 이거는 저희가 모두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인이 되신 그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언론 보도도 사실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악플을 다는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악플을 달 수 있는 어떤 댓글의 장을 만들어준 것도 그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맞아요. SNS에 뭘 올리면 바로. 이렇게 올렸다, 뭐 네. 논란 이렇게 올리면 그 기사에 또 댓글이 막 달릴 수밖에 아 없기 근데 때문에 그런 기사들 여전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른바 클릭 장사 네. 뭐 어뷰징 기사들. 단순히 복사 붙이기에서 제목만 바꿔서 여러 군데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기사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자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에 네이버만 들어가도 아직 로그인을 안 하면 바뀐 게 전혀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 같이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일이 터졌을 때만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맞습니다. 오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네. 때 됐는데 선물을 드릴 분들은 아까 저희가 언급한 그분들이 되는 거죠. 세 분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한 달 보내고 12월 초에 찾아뵙겠네요. 또 많이 기다리실 것 같지만 네. 11월 한 달 동안은 또 얼마나 많은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고 네. 얼마나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12월 달에 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이런 거 팩트체크 해주시라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면 또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팩트체크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라고 치시면 검색할 수 있고 거기에 뭐 메시지 같은 걸로 제보 주셔도 편하게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